올 한해 중요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의 접점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 홍준표, 안철수 이대로 뭐 사업을 접어야 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뭐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도 이제 한 정당의 소속원으로서 민주당이 다 쓸 것이다라는 건방진 전망을 내놓을 수는 없는데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선거라는 것은 지지율대로 해서 한 정당만 이기고 나머지가 다 지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뭐 아직은 난공불락인 대구 경북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광역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선전이 상당히 좀 예상이 되고요. 예. 손혜원 의원과 함께 통영을 얼마 전에 한번 내려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뭐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그 지역위원회에 계신 분들 여럿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30, 40대 청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서울보다도 훨씬 더 그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고 그런 지점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남에서 전 그런 바람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전에 저희가 좀 잘 안 되던 지역 특히 이제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들에서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60, 70대 할아버지들이 주로 출마를 하고 이제 어디 관청에서 일을 했다던가 공무원이었다던가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나오시는 반면에 탄핵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뭐 국민TV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동네에 가서 이런 모임을 하면 국민TV 조합원들 이렇게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촛불 집회 때 만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보자 이번에는 이런 의지를 갖고 모이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은 저희가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광역도 광역이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체장하고 이제 의원들 선거가 되게 중요한데 경남 지역에서 저희가 이번엔 그런 점에서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예. 큰 선거도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민주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호남에서는 그럼 국민의당이 지난번 총선처럼 크게 힘을 발휘할 것이냐 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의 자유한국당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온 상태에서 게다가 또 안철수, 박지원 이렇게 두 계파가 쪼개지는 마당에는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의 선전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예. 그런 상태로 놓고 본다면 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 선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가 될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뭐 정당 이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그 두 정당이 합쳐진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통합의 주역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그렇게 내켜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바른정당의 숫자로는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20명이 안 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뭐 한마디로.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20명만 넘으면 어쨌거나 모든 상임위 한 사람의 간사를 둘 수가 있고 간사 간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한 팔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나라 정치를 고려해 보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지금 현재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경우보다는 교섭단체인 경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볼 때 바른정당의 지방선거를 넘을 때 국민의당의 등에 잠깐 올라탔다가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분리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을 거라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어서 예. 선거에서는 안철수 대표는 특히나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유승민, 안철수 이 두 분이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유의미한 득표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안철수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저희가 뭐 놀리는 경우도 많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보수 세력이 하나로 합쳐서 대선 후보를 고려할 때는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영순위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패배를 하고 한 발 물러서긴 하겠지만 저는 뭐 그것이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퇴장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좀 진단하는 것은 이르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대패를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에게는 뭐 정치적 사망 이렇게 선고하기란 어렵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것도 이제 박근혜가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을 했지만 그전에도 당을 장악하고 있던 기간이 꽤 길지 않습니까? 친박으로서.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리더십,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땐 다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는 리더십 밑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자라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40대, 50대 리더 그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딱히 뭔가를 해볼 만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사람 뭐 이제 남경필, 원희룡 정도가 있는데 한 번은 제주도 내려가서 이제 감감무소식이고 남경필 지사도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기가 결코 쉽지 않은 바탕을 놓고 보면 중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현재 자유한국당에. 다음번을 책임질 중진들이 없고 또 다시 이제 60대, 70대 노인네들 중에서 사람을 찾아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고, 뭐 최근에 1987 영화가 개봉을 해서 절찬리에 상영 중이긴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80년대 초중반에 데모를 한 운동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런 때부터 자유한국당의 편에 대해서 혹은 뭐 국정원에 입사를 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명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실력도 사실 별로 없고 잘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더 많은 그런 이제 나이가 된 거죠. 그 50대가 특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쨌거나 이합집산을 하긴 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은 다음번에 대선 후보가 없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당이 없고 유승민도 당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세력은 합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뭐 보수 일간지에서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결국 합치게 될 것이니 서로 크게 생채기를 내지 말고 가라는 그렇게 오다를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세력 재편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건 보는데요. 어쨌거나 민주당은 지금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게 올 한해 중요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의 접점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 홍준표, 안철수 이대로 뭐 사업을 접어야 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뭐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도 이제 한 정당의 소속원으로서 민주당이 다 쓸 것이다라는 건방진 전망을 내놓을 수는 없는데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선거라는 것은 지지율대로 해서 한 정당만 이기고 나머지가 다 지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뭐 아직은 난공불락인 대구, 경북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광역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선전이 상당히 좀 예상이 되고요. 예. 손혜원 의원과 함께 통영을 얼마 전에 한번 내려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뭐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그 지역위원회에 계신 분들 여럿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30, 40대 청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서울보다도 훨씬 더 그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고 그런 지점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남에서 전 그런 바람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전에 저희가 좀 잘 안 되던 지역 특히 이제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들에서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60, 70대 할아버지들이 주로 출마를 하고 이제 어디 관청에서 일을 했다던가 공무원이었다던가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나오시는 반면에 탄핵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뭐 국민TV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동네에 가서 이런 모임을 하면 국민TV 조합원들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촛불 집회 때 만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보자 이번에는 이런 의지들 갖고 모이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은 저희가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광역도 광역이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체장하고 이제 의원들 선거가 되게 중요한데 경남 지역에서 저희가 이번엔 그런 점에서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예. 큰 선거도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민주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호남에서는 그럼 국민의당이 지난번 총선처럼 크게 힘을 발휘할 것이냐 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의 자유한국당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온 상태에서 게다가 또 안철수, 박지원 이렇게 두 개파가
쪼개지는 마당에는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의 선전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예. 그런 상태로 놓고 본다면 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 선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가 될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뭐 정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그 두 정당이 합쳐진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통합의 주역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그렇게 내켜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바른정당의 숫자로는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20명이 안 되면 원내의원 영순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패배를 하고 한 발 물러서긴 하겠지만 저는 뭐 그것이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퇴장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좀 진단하는 것은 이르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대패를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에게는 뭐 정치적 사망 이렇게 선고하기란 어렵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것도 이제 박근혜가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을 했지만 그전에도 당을 장악하고 있던 기간이 꽤 길지 않습니까? 친박으로서.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리더십,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땐 다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는 리더십 밑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자라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40대, 50대 리더 그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딱히 뭔가를 해볼 만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사람 뭐 이제 남경필, 원희룡 정도가 있는데 한 번은 제주도 내려가서 이제 감감무소식이고 남경필 지사도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뭐 한마디로.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20명만 넘으면 어쨌거나 모든 상임위 한 사람의 간사를 둘 수가 있고 간사 간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한 팔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나라 정치를 고려해 보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지금 현재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경우보다는 교섭단체인 경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볼 때 바른정당의 지방선거를 넘을 때 국민의당의 등에 잠깐 올라탔다가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분리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을 거라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어서 예. 선거에서는 안철수 대표는 특히나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유승민, 안철수 이 두 분이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유의미한 득표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안철수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저희가 뭐 놀리는 경우도 많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보수 세력이 하나로 합쳐서 대선 후보를 고려할 때는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